백병찬의 1위 시위 현장입니다. 언론 사각지대를 취재하려고 합니다. 오늘 검찰청 앞에 나와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아들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아들이 의경이 되어서 경찰관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도망까지 치는 의경대를 쫓아와서 1m 전방에서 심장에 정조준을 하여 사격을 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계가 너무나 썩었습니다. 과거 외정 때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검사 판사들의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져서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받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는 탄핵권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가 한 번 판결한 것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복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독립군을 잡아서 죽이던 일제의 관행인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건당 50억씩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건당 100억도 받는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검사 판사가 나눠 먹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없다 하고 없는 사람을 있다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검사 판사를 탄핵할 수 없는 탄핵법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썩었기에 헌정 69년 동안 이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윤창중 씨가 너무나 억울하게 당했더군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유진철 교민 회장을 만나서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분은 윤창중 씨가 당한 것은 정말 거짓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주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가 얼마를 지불하라, 얼마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자가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조든 부르는 대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법. 그래서 미국은 법치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들의 공화국이거나 대통령의 공화국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9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당론을 가지고 국회를 가고 더불어당은 더불어당의 당리 당략을 가지고 국회로 갑니다. 또 다른 당들도 자기네 당리 당략을 가지고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끼리 각자 자기의 당론을 가지고 정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 국회의원 뽑아주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서 그들이 정치합니까? 우선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도 나라 돈을 5조 원 이상씩 북한에 퍼줬는데 퍼줄 때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퍼줬습니까? 그 잔재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자기네들이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책임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는 것은 SNS 국민혁명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만 당해야 합니까? 지금 박지원, 문재인 그들도 탄핵을 받아야 되고 손학규 씨라든지 김종희 씨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썩은 정치인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IMF의 잔재이거나 30대 대기업을 해외에 팔았거나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도록 북한을 통조한 망국적인 잔재들일 뿐입니다. 반기문 씨는 정말 우리나라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YS의 사람이며 또한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썩디 썩은 사람들이 다 줄줄이 붙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썩힐 것입니다. 지금은 SNS 국민 혁명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시대에 맞게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감비세스 국왕은 판결을 잘못한 C3넥스 판사에게 생리박피형을 내렸습니다. 생리박피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검사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은 정말 C3넥스에 내렸던 생리박피형 같은 엄청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천하의 가장 나쁜 놈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병천의 정책 8번째를 공개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판은 썩은 검사 판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며, 얼마 전에 이세돌 명인 구단이 알파고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바둑으로 졌습니다. 이 알파고 인공지능에게 헌법, 형법, 민법, 상법, 어법, 수표법, 육법 전세의 법령들을 기입해놓고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각 자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든 자료를 올려놓고 컴퓨터를 클릭하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와 상관없이 공정에게 컴퓨터가 답을 할 것입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을 없애기 위한 것이 법일진데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들의 돈잔치입니다. 검사 판사들이 돈 버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판사가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포합니다. 컴퓨터 재판을 실시할 것을 공표합니다. 유진철 회장님 좀 나오시죠. 윤창중 씨가 네네. 그 무슨 성희롱인가 그 죄로 그때 한번 뒤집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직접 목격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윤창준 씨가 한국에서 그렇게 그 난리 법석이 난 줄은 저는 전혀 모르고 3년 후에 제가 그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가 그 호텔 바라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 같은 동석은 안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약간 한 10m 정도 이렇게 45각도 정도 이렇게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윤창중 씨가 그 어떤 남자분하고 앉아 있었고 건너편에 이제 여자분 그 말했던 그 여자분 그렇게 셋이 이렇게 앉아서 뭐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술판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 뭐 미국의 그 호텔 바라는 것이 뭐 간단한 칵테일 바니까는 그리고 뭐 둘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있고 또 몇 사람이 들락날락 하던 그런 상황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분을 그 기억하는 이유가 대통령 그 간담회 하는 장소에 그때 우리 저 미 전역에서 한 400여 명이 다 모여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그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입장하시기 전 30분 전부터 벌써 저희는 다 자리에 착석을 하고 양쪽 벽으로 이제 그 미국 측, 한국 측 경호원들이 다 이제 서 있었고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엄숙한 조용한 분위기에 한 사람이 유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난 그분이 이제 윤창중 씨도 몰랐는데 이게 왔다 갔다 막 해서 저는 이제 그 박 대통령님 자리 바로 제가 오른쪽에 앉았고 그 헤드 테이블에 앞에 그 헤드 테이블에 이제 5명이 앉는데 가운데가 박 대통령님이 앉는 자리가 좀 비어 있고 양쪽으로 2명씩 이제 앉았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밑을 이렇게 한 400여 명을 내려다보는 그 이게 좀 낮은 데서 저희는 좀 위에서 앉았었고 그 한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돼서 제가 옆에 있는 분이 그때 그분이 마침 그 워싱턴 지역 평통 회장님이세요. 그 홍희경 회장인데 제가 그분한테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 유난히 한 사람이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눈에 들어와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홍 회장이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호텔 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이제 대통령님이 입장을 하시고 이제 행사가 끝을 마치고 그러나 저희 때 이제 그 호텔 바에는 저도 워싱턴이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호텔 바에 잠시 들려서 이제 칵테일 한 잔 하고 옆에 그 대사관에서 이미 정해준 그 호텔 숙소로 이제 옮겨가는데 그 호텔에는 이미 그 방미 수행단 대통령님을 모시고 온 뭐 기자들 무슨 그 청와대 직원들이 다 이제 호텔 전체를 빌려서 이제 묵는 그 호텔에 가서 이제 저도 방을 저도 이제 호스트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저도 이제 물론 저도 워싱턴 가 있을 적에 대사관에서 그 서기관이 나와서 저를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서기관이 한 명이 저를 따라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앤드류 공항에도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침에 이제 저희도 대사관에서 집합을 해서 앤드류 공항에 나가서 이제 대통령님이 워싱턴 D.C.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가는데 복도에서 어젯밤에 그 윤창중 씨랑 같이 앉았던 그 여자분이 앞에서 걸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를 스쳐 지나오기 이미 전에 어느 호텔 방 앞에서 그 노크를 하더라고요. 노크를 하고 이제 저는 제 가방을 두고 지나가고 그분이 노크를 하는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지나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 닫는 소리가요? 그렇죠. 쾅 소리가 나니까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거 뒤로 돌아보잖아요. 사람이 그 어떤 리액션이 쾅 닫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문을 두들겼는데 안에서 어떤 분이 문을 열었다가 꽝 닫아버린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행동을 제가 보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3년 후에 그걸 알아가지고 제가 그 윤창중 씨를 제가 좀 연락을 하려고 어렵게 그 윤창중 씨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그 다음 날이 그 북 콘서트 하기 바로 전날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처음엔 그 전화가 잘 안 됐었는데 억지로 어떻게 전화를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다.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상황을 봤는데 당신이 그렇게 혼이 난 줄 나는 미처 몰랐는데 뭐 지금 좀 늦었지만은 내가 그냥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릴까 하다가도 당신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본 것을 얘기를 해준다 했더니 그분이 저는 이제 미국서 윤창중 씨는 한국서 제가 이제 국제 전화로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들고 막 펑펑 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보고 왜 이제 나타났느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이 파탄이 되고 자기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죠.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한테 이 얘기 하지 말고 그 뭐 신의 한순간 그분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뭐 누구든지 전화가 오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 시간하고 잘 모르는지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잠을 자는데. 우리 와이프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상황 설명을 다 해드렸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저하고 같이 사는 제 와이프마저도 왜 그런 그 쓸데없는 일에 저기 들어가느냐. 그거 뭐 한국의 일인데 그거면 당신 그 쓸데없이 그 뭐 지금 옛날 지나간 일인데 그거 왜 하느냐. 아니 그래도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렇죠. 밝혀주는 것이 안 봤으면 몰라도 내가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미국서 제가 또 경찰관을 했습니다. 옛날 젊었을 적에.
제가 군에 있을 땐 제가 헌병이었었고 예. 우리 저 장군님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에 또 패튼 장군 같은 분이 또 계셔서 제가 감격스럽게 들었습니다만은 그 제가 워싱턴 경찰서에 제가 또 아는 또 제 옛날 동료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경찰 리포트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나. 세상에 피해자 이름도 없고 가해자 이름도 없고 말도 안 돼. 제3자가 신고한 걸로 끝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걸 여기서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제가 뒤늦게 알고 보니까는 언론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 엄청나게 죽일 수 있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언론이 여러분 아시죠? 미국 여기 한국서 효선 미선 사건, 광우병 사건, 그 뭐 청룡상 사건, 뭐 도롱뇽 뭐 죽는다 해가지고 난리친. 얼마 전에 또 광우병 사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윤창중 씨, 이 언론이 말이죠. 한국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사람들한테 언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좌우 공정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언론의 책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것이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이냐를 해서 언론이 자제를 할 건 자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경찰 리포트 그 사건도 제가 그 리포트도 윤창중 씨한테 보내드리고 제가 요번에 3일 전에 와서 윤창중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그분이 인간적으로 저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고맙겠죠. 그리고 저는 그 고맙다기보다는 그 윤창중 씨 그 개인이 아니라 그분이 대통령 국가 대변인으로 와서 그런 일에 엮였을 적에는 이거는 윤창중 개인이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만약 진실이었다면은 얼마나 그 대한민국으로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진보라든가 이런 좌측에서 어떻게든 이 국가를 흠집을 내려고 대통령을 흠집을 내려고 그 어떤 타켓이 돼서 그 사람을 아마 끌어내린 것 같은데 정작 미국에서는 아니 세상에 피해자도 없는 가해자 이름도 없는 근데 제가 요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창중 씨 보고 너 미국 가서 조사를 받아라. 받아야죠. 직접.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전직 경찰관이었고 저도 미국에서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만약에 윤창중 씨가 자진해서 미국을 갔다. 워싱턴 경찰서에 가서 내가 누구인데 3년 얼마 전에 이런 신고를 한 그 사람이 내가 가해자인데 나 조사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서에서 아직 당신 오기는 시간이 이르다. 가서 기다려라. 피해자가 와야지. 피해자 얘기를 듣고 나서 가해자 조사를 해야지요. 피해자도 없는데 무슨 가해자 조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없는 사건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윤창중 씨가 조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살인 사건이다 하면은 살인 사건은 말 못할 그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갔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사가 가능해요. 어떻게 죽였냐 이 사람을. 근데 이 사건은 무슨 피지컬 에비던스가 없는 조각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가 가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다라고 그걸 진술을 해야 그걸 토대로 가해자를 불러다 놓고 가해자 조사를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말이 어떤 부분이 맞나 틀리나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 언론의 이 잘못된 이 보도 경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 미국서 왜 그 흑인 총 쏴가지고 뭐 폭동 사건 난 거 아시죠? 그 사건도 그 흑인이 가게에 들어가서 담배를 강제로 훔쳐서 돈을 안 내고 나갔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와서 그 사람을 길거리에서 찾아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니까는 총을 쏜 겁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가게 가서 담배 훔친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냥 경찰관이 지나가는 젊은 흑인을 총을 쏴서 죽였다라고 발표를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경찰관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냐 하고 난리 법석이 나는데 경찰관이 그냥 아무나 가서 총을 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미국에서도 잘 모르는 미국의 경찰관들이 왜 사람들을 총을 쏘느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제가 또 미국에서 전직 경찰관인데 미국에서요 50개 주 대한민국 땅에 한 40배 큰 그 나라에서 경찰관이 거의 일주일에 한 명씩 총 맞아 죽습니다. 신문에 안 나요. 경찰관 죽으면 신문에 안 납니다. 그런데 흑인이 총 맞으면 이거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요. 왜 그러느냐? 경찰관 죽은 거는 이게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흑인이 죽으면 이게 장사거리다 이거예요. 신문 언론들이 이제는 장사 속으로 하루 종일 그걸 틉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경찰관이 총 쏴서 죽였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지금 그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예. 더 이상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윤창육 씨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윤창육 씨가 자기도 기자 출신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기자를 파송해서 그걸 취재에다가 지금 정정 보도를 다시 내고 그동안 잘못됐던 그 방송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각종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그런 사건은요 그 신문사 문 닫습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윤창준 씨한테 저번에 제가 평생 처음 만나가지고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당신이 부르고 싶은 가격을 불러라. 1,000억, 2,000억, 3,000억.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이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 예.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보지 못한 미국에 대한 문외한이고 보도를 통한 또 어떤 체계 자료를 통한 이런 걸로만 이제 알았었는데 불과 우리 유진영 회장님과 엊그제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조촐을 합니다만 있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은 자 그때 누가 있었는데 라는 또 이러한 또 의문이 제기될 때에 제가 이러한 의로운 또 여러 가지 모두에서 지금까지 발언 또 한 차례도 아니고 두세 차례의 중복된 발언 현장에 있었던 현장인으로서 언제든지 어떠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제가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